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마지막 회 르완다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할까 말까 참 망설였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길 절실히 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자입니다. 그래서 제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할 일을 계속 그냥 하세요. 드디어 킹콩의 나라 르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 빅토리아 호수요 지나고선요 갑자기 착륙하는데 납치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어요. 키갈리에 딱 도착했는데요. 키갈리는 이제 수도예요. 르완다의 수도인데 도착하니까요 의외로 깨끗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이거 싱가포르에 왔나? 완전히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입니다. 휴지 한 장 없고요. 깨끗했어요. 하긴 뭐 그 나라 대통령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그래서요 그 도로에 휴지를 버리거나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리죠. 그럼 큰일 나요. 벌금 크게 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요, 역시 그냥 지프차가 와 있어요. 키갈리에 도착하니까, 이거는요, 케냐하고, 탄자니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렸어요. 1000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르완다예요. 그러니까 언덕,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습니다. 가이드 태호는요 저희를 싣고 그 키갈리의 호텔 세레나 호텔로 갔습니다. 5스타 호텔인데요 아주 좋았어요. 음식도 좋고 제가 르완다 커피를 처음 그때 마셨는데요 커피 맛 제가 30년을 커피 마셨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몇 잔씩 최고입니다. 제가 못 마셔본 커피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고양이 똥, 어디죠? 발리에서 나오는 고양이 똥, 그 다음 베트남에서 나오는 그 고양이 똥, 그거 다 마셔봤어요. 그랬는데, 이 르완다 커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요, 이따가 방송 중간에 그 커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마셔보세요. 자,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태호가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프차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엉덩이가 부서져라 하고서는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시간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 고릴라 마운틴이 있는 그 동네에서 저희가 며칠을 묵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가는 게 한 3시간 걸렸는데요. 그냥 뭐 일자로 쫙 가면은 뭐 1시간 반이면 돼요. 그런데 산을 이렇게 계속 이루고 가야 됐기 때문에요.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 3시간 가는 동안에 정말 그 르완다의 풍경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을 이 길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각 나라를 가면요 2가지를 딱 봐요. 그 2가지만 딱 보면요 그 나라에서 10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벌써 문화, 경제, 풍습, 그 다음에 그 물가 뭐 이런 것들을요 금방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2군데? 길거리 문화입니다. 길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길거리를 보면요 그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 표정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서요 그 문화와 풍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켓에 가죠? 그럼 마켓에 또 가면요 그 마켓 안에 그 물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먹는가 어떤 게 인기인가 뭐 이런 것들 다 그 슈퍼마켓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 2군데를 꼭 가요. 2군데를 꼭 봐요. 그러니까 길거리 문화 그리고 슈퍼마켓.
그 언덕을 계속 운전하고 올라가면서요, 참 이렇게 정겨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케냐나 그 탄자니아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벌판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인데요. 트럭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전거 탄 사람들이요, 그 트럭 꽁무니를 다 붙잡고요, 한 손은 자전거를 잡고 이러고 쫙 올라갑니다. 그럼 트럭은요, 일부러 또 천천히 가줘요. 그 사람들이 그 꽁지를 잡을 수 있게요. 그래서 자전거가 힘들게 그 언덕을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3시간을 드라이브 했어요. 어느 마을을 가니까 고릴라 산 2개가요, 시커멓게 둘이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리고 그 위에는요, 구름이 쫙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요. 거기는 고산지대라서요. 그리고 거의 5,000피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장작을 막 펴주는데 그냥 그 딱딱딱딱 소리 나면서 불꽃을 튀는 그 파이어 플레이스에 장작을 보니까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잠자기가 아까웠어요. 여기 라구나 비치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여기도 그냥 파이어플레이스 집집마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22년 전에 라구나 비치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장작을 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요, 장작이 아니고 가스 탁 틀면요, 그 장작처럼 생긴 거기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요, 그게 빨개져요. 그런데 진짜 장작은 아니에요. 마을 그 농부가 와가지고요,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나무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커다란 물주머니에다 아주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요, 침대에 그 이불 속에 팍 이렇게 넣어놓고 가요. 그러면은 저녁 때 가서 밥 먹고 오죠.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면요, 너무 따끈따끈하고 그냥 너무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거야. 금방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자기 진짜 아까웠어요. 다음날 아침 드디어 고릴라 산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저희를 고릴라 산 바로 앞에다가 내려놔줬어요. 그래서 가니까요, 그 루안다 커피 다 준비해 놓고 다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고릴라들이요, 14명이 아니라 14마리씩 짝을 지어 다닌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고릴라들이요, 산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서 산수를 한다는 거예요. 14마리 짝을 지어서 다니는데 가끔 15마리도 있다 그래요. 왜냐면 아기를 낳거나, 또 13마리 있는 데는 그 나이 많은 연장자가 죽었다든가 이러면요, 또 15마리 있는 데서 한 마리를 또 이렇게 데려온답니다. 그래서 14마리를 채운대요. 이 고릴라들이 보통 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하고요, DNA가 98.6이에요. 똑같아요. 인간하고 거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릴라는요, 훈련시킨 고릴라는요, 1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릴라들한테 랭귀지가 있는데요. 그거예요. 그냥 고릴라가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공격할 것 같죠? 그러면요, 고릴라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흠이 뭐냐면요, 나 네 친구야. 거짓말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요,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릴라 아가들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막 달라붙으려 해도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요, 아기를 뺏어가는 줄 알고 그 고릴라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고릴라 중에요, 제일 큰 고릴라가 있어요. 진짜 커요. 엄청 큰 고릴라가 있는데, 그 고릴라는요, 등에 그 실버 헤어가 많이 나 있어요. 반달형으로 이렇게요. 그거를요, 실버 고릴라라 그러는데, 그 고릴라는요, 남자예요. 순놈. 그런데 그 순놈이요, 그 많은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고릴라는요 거기에서 왕처예요. 그래가지고 그 14마리, 그러니까 13마리죠. 그 13마리의 군기를 잡아요. 훈련도 시키고 예의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매너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단체 생활도 가르친다는 겁니다. 숫자도 가르치고 14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게이러를 갖다가 그 다리에다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 뭐 이까지 게이러 뭐하러 달어, 그러고선요 그냥 안 끼고 갔어요. 거기서 빌려주는데 한 5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끼고 갔습니다. 자, 이제 등반이 시작되었어요. 전부 다 같이 가는데 그 우리 그룹은요 8명, 꼭 8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이 4명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포터들은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거나 저희들 배낭을 이렇게 지어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밑에 그 지팡이, 고릴라 이렇게 얼굴이 들어있는 이 지팡이 제가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팡이를 하나씩 줘요. 이제 그걸 짚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입차들, 그리고 커피, 그리고 그 채소들, 이런 밭이요 쫙 양쪽으로 깔려 있는데 그 논두렁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낙네들이요 참 이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스카프들을 전부 다 하고 이러고 나와가지고요 그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차도 따고 커피도 따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전경만 바라봐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한참 거의 저희가 한 4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논밭을 걸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점점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덩쿨 막 이런 그런 잡초들이 막 계속 앞으로 나타났어요. 그 군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이렇게 낫으로 탁탁 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길이 딱 만들어져서 큼직한 길로 막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러냐면은요 그 고릴라를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워키토키를 잡고요 고릴라가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그 고릴라가 어디 있다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낫으로요 그 길을 쳐내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스는요 이지 코스, 미디움 코스, 디피컬트 코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2번 사인했는데 첫 번째는요 미디움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나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요 벌레들이 많은 거예요. 막 윙윙 날아다니는데요 제 바지 밑으로 막 들어가서 막 다리를 그냥 쏘고 제가 그때요 왜 그 게이러를 하는지 알았어요. 발에다가 이렇게 감는 거.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걸 신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걸 신었는데요 저희는요 그걸 모르고 안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요 많이 물렸어요. 거의 한 20군데 이렇게. 그리고 올라갈수록요 막 진흙이 푹푹 파여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자니아에서 제가 가져간 걸 이렇게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옷 한 벌하고 신발 한 컬레만 있었는데 그 신발이요 하얀 신발이 그냥 바로 그냥 까맣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발이 무거운 거예요. 그 진흙이랑 막 이런 게 그 운동화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 게이러를 안 했으니까 흙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발이 막 무거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요. 거기다 벌레는 막 쏘기 시작하죠. 길은 그냥 막 막힌데 그리로 삐집고 들어가니까요. 막 긁히고. 다행히 제가 이제 스카프 쓰고 이게 해서 막 이렇게 두르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니엘 포시. 그분이 처녀 몸으로요. 르완다에 가서 그 산속에 가서 르완다를 보호하고 또 치료도 하고 이러다가 밀렵군들한테 아주 비참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밀렵꾼들은요, 그 고릴라를 막 죽였어요. 이빨도 뽑고 막 손톱도 뽑고 막 이래서 재떨이에 장식도 만들고 거기다가 뭐 막 카페트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 생 고릴라를 잡아다가. 그런데 그 여자분이요, 정말 그냥 큰일을 해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요, 그때 그 고릴라가 멸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막 200마리 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800마리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고릴라가 나는 데서는 전 세계에서 어디냐면요, 르완다하고 콩고하고 우간다예요. 이렇게 세 나라에서만 그 고릴라가 납니다. 왜냐면요, 높은 산, 아주 그냥 빽빽한 그런 정글의 산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 킹콩 영화 보셨죠? 딱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포터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그 그룹에서 거의 6명, 그러니까 저희만 2명만 빼고 다 포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팡이만 짚고 룰루룰루 가는데 무슨 포터가 필요하나 이랬는데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2가지로 후회했습니다. 포터를 안 데려간 거, 그리고 2번째는요, 그 게이러를 안 신은 거예요. 그 포터들은요, 그냥 무거운 짐만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주고 또 받쳐주고 이렇게 그 해서 안전하게 올라가게 합니다. 저희들은요 막 가면서 넘어지고요, 막 미끄러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고릴라 탐험을 하시게 되면 꼭 포터를 데려갔어요. 군인들이요 이렇게 낫을 치면서 막 이제 올라가고 저희들은요 계속 줄지어서 따라갔어요. 그 줄에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일행을 잊어먹으니까. 그 늪이 아니라 그 뭐죠? 산속에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닥치닥치 붙어가지고선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그 갑자기요 고릴라들이요 반대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요 큰 고생을 안 하고요 고릴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요 낫을 탁 쳐내니까요 거기 고릴라 가족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마누라들, 그리고 실버백 고릴라, 실버백 고릴라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큰 고릴라들은요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순놈이 굉장히 귀한데 그 순놈이 와이프가 많아가지고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14마리 이러고 같이 다닌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마리. 그러니까 13마리 되면 다른 그룹한테 야 우리 한 마리 모자래 좀 꺼줘. 그러면 그래 가지고 가유. 그러면서 한 마리 준다는 거 아닙니까? 14마리가 다 앉아 있었어요. 고릴라들을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 뭐 눈 표정 이렇게 짓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DNA가 98.6이라는 게요 맞는 거예요. 고릴라들이요 조금 다가올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공격 안 하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고릴라 눈을 빤히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너 뭐야? 그러면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요. 고릴라를 볼 수 있는 시간은요 딱 1시간만 줍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도요 딱 50명만 하루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그룹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요 고릴라를 이렇게 실컷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갑자기요 고릴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살살 따라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요 산 속에 그냥 이 정글이 다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놀래서 저희가 뭐야 그러면서요 막 미끄러지면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고릴라 2마리가 싸움이 났어요. 마누라 2마리가 무섭게 싸워요. 막 치면서요 싸워요. 그것도 막 거의 사람처럼 일어나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요 저쪽에서 뭐가 후루룩 달려오는 거예요. 막 그 왜 중국 영화에 그 갈대에서 그 자객이 쫙 이러고 막 그냥 갈대를 타고 뭉뭉 날라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 실버백이요 그 대나무 그런 이런 나무를 그냥 확확 잡고 그냥 순식간에 뛰어와가지고요 그 두 고릴라를 막 차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 마누라가요 운명에 기죽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 실버백 남편이요 그 군기를 잡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마누라들끼리도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데 인간처럼 그 실버백이요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릴라 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뭐 신난다 우리는 이제 다 알아. 그래서 그 게이러도 빌려가지고 다 발에다 찼어요. 그리고 포터도 고용했어요. 10불 주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 노련해졌다 이러고선요 거기다가 저희가요 또 이지 코스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이지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논밭을 지나서 또 농사 짓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요 룰룰랄라 이러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 날씨도 덥지 않고 근데 습도가 좀 있어요. 고산 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옷도 좀 가볍게 입고 갔어요. 그리고 룰룰랄라 이제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지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요 이지 코스가 아닙니다. 다른 그 그룹의 고릴라들이 왔는데요. 이 고릴라들이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늘은요 이 고릴라들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으로요. 그래서 저희 일행은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또 화장실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얘기에서요 좀 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할까 말까 참 망설였어요. 너무 야한 얘기라서.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가시면은 저 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아둘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릴라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정글 아닙니까? 그 정글 안에는요 온갖 곤충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 곤충들은요 물만 보면요 그냥 어디서 날라왔는지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날파리 거기다 불개미 날개 달린 불개미 거기다 찌찌 그 제가 벌처럼 생긴 그 찌찌 있죠. 그리고 온갖 보지도 못하는 그런 날파리들이 막 날라 들어와요. 사정없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숲속이요 굉장히 질퍽질퍽해요. 진흙, 그다음 늪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요 신발이 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 앞에 갔던 여자분이요 영국 여자인데 사타구니랑 다 물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 걷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넓적다리랑 이런 데 다 물려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러고서 걸어 나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제가요 이거 어떡하지 저 여자처럼 저렇게 막 물리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전 또 알러지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 들어가는 순간에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면 여기서 살아나와서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여자분이 쩔뚝거리고 나오는 걸 보니까요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셨죠? 이렇게 이거는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들도 넘버 2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산소로 들어갔어요. 바지를 벗어요. 바지를 벗는데 바지만 벗으세요. 빤스를 벗으면 안 됩니다. 빤스. 그 빤스가 참 재미난 말인데 그게 일본말 아닙니까? 제가 참 지금 오랜만에 써보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빤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빤스를 벗으면 안 됩니다. 바지만 벗으세요. 그래서 바지를 탁 벗으셨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뒤에 쪽에 있는 빤스를 밑으로 착 앞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러니까 손을 밑으로 해서 뒤에 있는 빤스를 뒤쪽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앞에가 딱 막아져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한 손은요 엉덩이 쪽에다 대고 벌레를 막 쫓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막 쫓아야 됩니다. 그냥 사정없이 쫓아야 돼요. 그냥 이게 천천히 하면은요 벌레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1초도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막 쫓으면서요 용면을 보세요. 그러면 일단 앞에는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뒤에는 파리채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용면 다 보셨죠? 그러면요 동시에 양손을 동시에 탁 한 손을 누면서 한 손을 올려야 됩니다. 뒤에를. 그게 같은 동작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완성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한테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룰루랄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여자가요 너 안 물렸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잠깐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도요 한 마리한테 안 물리고 왔어요. 너무 웃기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빤스. 그리고 저희 일행은 또 계속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가파라지잖아요 산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요 진흙이에요. 다 물기예요. 팍팍 빠지고 거기다가 그 썩은 그 낙엽들 있죠. 그 썩은 낙엽들하고 진흙하고 내서 마치요 검은 그 석유 있죠. 검은 그 석유처럼요 푹푹 빠져요. 그 막 기름기 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찐득찐득해요. 거기를 막 빠지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뒤처지면은 일행을 잊어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잊어먹으면요 정말 찾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정글이니까요 뭐 여기서 소리치고 야호 해도요 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고릴라가 저쪽에서 엉 하는데요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메아리 쳐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군인들만 그냥 바라보면서요 저희들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뒷사람도 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난도로요 그 이지 코스가 고난도로 변해가지고 그냥 1시간 넘게 산을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그 군인들은 계속 워키토키로요 서로 교신을 하고 거기다가 그 올라갈 때 고릴라들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또 향해서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으로 그냥 치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쿨에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미끄러지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앞에 있는 군인이 낫으로 탁 치니까요 짜잔 하고요 고릴라 가족이요 전부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요 그 나뭇가지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서 저희들을요 그냥 본 척만 척하면서 니네들 이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요 저희들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그냥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뭐가 쿵쿵쿵 하고 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우리 일행 중에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 앞으로요 큰 고릴라가 제 발등을 팍 밟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악 그랬어요. 악 하니까 그 앞에 군인이요 저한테 쉿 이렇게 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고릴라가 휙 지나가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딱 이렇게 서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울다가 웃는 얼굴 있죠 왜 이렇게. 그러고서 그 소돔과 고릴라 그 사해바다에 소금 멈춘 거 이러고 서가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릴라가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딱 어땠냐면요. 커다란 마차가요 그 바퀴에다가 무슨 솜을 갖다가 마른 것 같은 거 그리고 팍 하고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릴라 발바닥이요 곰발바닥처럼 고무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워도요 그냥 막 뭐 뼈가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릴라의 몸무게를 제 몸으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요 이렇게 참 별 경험을 하고 저희들은요 1시간 동안 그 고릴라를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신기했어요. 가끔 그 고릴라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요 막 뭔가 이렇게 세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를 이렇게 가만히 응시하면서 뭐를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요. 그러다가 새끼한테요 뭐 소리도 안 내는데 무슨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새끼는 또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가 거기 가지 말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받았는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 실버백, 그 큰 고릴라요. 그 아빠 고릴라는 그 뒤에 실버백이라 그랬잖아요. 하얀 줄이. 근데 그게요, 10살 때부터 그 줄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생긴 게 아니고요. 고릴라 수명은 50살입니다. 인간은요, 요즘요, 거의 이제 100살까지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수명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릴라 수명도 늘 것 같아요. 르완다를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경치가 더 아름다웠어요. 경치를 보기 위해서 르완다를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행객들이 르완다를 피하는지. 25년 전에요 같은 인종끼리 서로 싸우고 박치기를 하면서요 밀리온 피플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요 그 사살됐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5.18 사태 같은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같은 그 인종끼리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밀리온 피플이 학살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투치족하고 후투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이족은 없어요. 르완다에. 마사이족은요 평판 아주 그 평야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마운틴이지 않습니까? 투치족하고 후투족인데요. 투투투투 후후후. 투치족은요 이 투치족은 굉장히 좀 쭉쭉빵빵, 그러니까 마사이족처럼 이렇게 쭉쭉빵빵 하면서요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왕족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후투족은요 농사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이 덜 됐어요. 그리고 좀 짜리몽땅해요. 그러니까 이 투치족이요 이 후투족을 갖다가 좀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그 벨기에가 맨 처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 여기를. 그랬는데 근데 벨기에가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후투족을요 이렇게 자극을 해요. 야, 니네들 쟤네들이 싫어하고선 그러는데 무식 죽여 없애버려. 이러면서요 서로 이렇게 충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벨기에가요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파워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르완다를요 그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러면서요 많은 그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우간다, 그 다음에 콩고 막 이런 데로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밀리언들 피플이 죽었는데요, 이 르완다는요 캐톨릭이에요. 80%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가족끼리 다 교회에 가서 숨었는데 이거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그 신부, 그리고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수녀들이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총으로 갈겨가지고 교회에 그 몇만 명이 막 모이고 이런데, 그런데 가서 그냥 쏴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뭐 가족 모두 다 한꺼번에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인이었던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그 화장실 있죠, 그 재래식 화장실에다 발로 차서 그 안으로 막 다 쑤셔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밀리언 피플이 아무튼 이렇게 학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족끼리요 똘똘 뭉치지 못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정말 미련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잠잠해지고 또 대통령도 그 나라를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그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아직도 그 상처와 앵거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골 쪽에 가니까요 그 시골 아이들이요 이렇게 딱 만나서 하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담에서 이렇게 숨어서 얼굴을 내밀고 봐요. 시간이 나시면요 그 유튜브에 가셔서 호텔 르완다 아니면은 4월의 어느 날이라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자마자 4월의 어느 날을 봤어요. 그 상황을 실제 그대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호텔 르완다는 거기에 그 주인공이요 직접 그 호텔 매니저였는데 그 상황을 자기가 연기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감납니다. 르완다에서 금지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휴지를 밖에다 버리면 안 돼요. 껌이나.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인종에 대해서 물으면 안 돼요. 그거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요.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밀리언을 서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그 커다란 나라 르완다가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케냐와 탄자니와 또 어디 콩고, 그 다음에 우간다, 이거 다 같은 나라였어요. 전부 다 르완다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각이 다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 그 조그만 땅, 경상북도만한 그런 땅 안에서 또 민족끼리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은 땅에서 밀리언을 죽였어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이런 겁니다.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 이스라엘 세 번째 왕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의 부인이 이집트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집트 여자를 데려온 이유가 그 나라를 넓히고 부강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리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그 유럽에 가가지고 벽화들, 교회,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가가지고 뭐 몇천 년 된 데가 들여다보잖아요. 그 벽화들 그린 거 보면요,
그 세인트들 뒤에 항상 이렇게 그 이집트 그 신화적인 그 해,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게 바로 그런 역사적인 건, 그 이집트어 문화를 그 캐톨릭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도요, 그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집트 여왕을 데려와 가지고요, 그걸 많은 그 신들을 모셨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그 종말이 아주 결국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왕권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한 그 신을 믿지 않고 여러 다신을 믿으면서 자기의 그 중심을 잃었고, 거기다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요, 그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요, 이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망합니다. 그 나일강 주변을 다 이렇게 새파래요. 완전히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 실제 그 안에는 다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인데 그 나일강이 어디서 흐르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이 르완다 산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샘물에서 시작돼서 그게 점점 커져서요, 그게 나일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케냐에 있을 때요, 케냐인들은 자기네 커피가 최고라 그래요. 그리고 탄자니아에 갔을 때 또 탄자니아인들이요, 자기네 커피가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마셔본 그 세 나라 중에 르완다 고산 지역에서 재배한 이 커피요, 맛 정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었어요. 가이드는요, 저희들을요, 그 민속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르완다의 가장 오래된 마을이에요. 가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존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르완다는요, 부족이 아니고 왕과 킹과 그 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과 퀸이 살던 그 이렇게 움마, 거기를 데려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래 보니까요, 그 안에 이렇게 역시 뭐 이렇게 음식 요리할 수 있게 그 화로가 있고, 침대, 나무로 된 그 큰 침대가 이렇게 좀 높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케냐의 그 족장 그 안에 후트로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죠. 거기보다 훨씬 커요, 안에가. 그리고 거기에 그 매니저는요, 저희들한테 그 킹과 퀸의 그 복장을 갖다 저희들한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나와서요,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드럼도 치고, 그래서 저도 합산해서 같이 드럼도 치고 같이 함께 놀았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 케냐와 탄자니아는 그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큰 물통을 이렇게 메고 지고 이러고서 등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에 수돗물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르완다는 틀렸어요. 르완다는 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 가요. 그리고 방과 후에 물통을 다 들고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샘물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평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케냐와 르완다보다 훨씬 그 물 사정이 좋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받아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아프리카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뭐 옷과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 케냐하고 탄자니아를 가서 보니까 그 진흙탕에서 그 빨래를 하고 그 물통을 들고 등교하고 이러고 몇십 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차도 안, 뭐 자전거도 없어요. 그냥 들판을 하염없이 물길로 그 학생들이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 우물파기 이런 사업을 정말 아프리카에서 하면은 그거보다 더 멋있는 천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요, 참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반성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 밥 세 끼 먹고 이렇게 옷장에 채워놓고선 살고, 거기다가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정말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나서요, 제 생활 습관이 달라졌어요. 음식을
진짜 밥 한 톨을 버릴 때도요, 그거를 보면은요, 아프리카인들이 생각이 나요. 맑은 생수를 마실 때 아프리카인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함부로 버리기 아깝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들이 입는 슈카 입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계 그 유명한 이태리 뭐 프랑스 그 디자이너들이요, 이 슈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제 망토와 뭐 코트, 드레스 뭐 이런 것도 이미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몇 년 안으로요, 반드시 아프리카 스타일이 유행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가요, 많이 입는 그 체크 무늬 아시죠? 그 체크 무늬도 사실은요, 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것입니다. 놀랍죠?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이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요,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이 입는 그 슈카를 보면서, 아주 괜찮군. 저걸 우리 유러피언들한테 입혀야 되겠어. 이러면서요,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입는요, 그 체크무늬인데, 사실 스코틀랜드의 그 남자들이 입는 스카트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체크무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요, 그 디자인, 그 패런을, 아이디어를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뭐, 보통 나라들 역사 보면 전부 다 뭐 많아봤자 5,000년 뭐 이래요.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분지도 보여드렸죠? 3 million years ago에 탁 터진 거. 그때부터요, 이미 그 마사이족들은 자기의 그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예요. 너무 변함도 없이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것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칸 마사이족의 그 슈카를 한번 입어볼까요? 유로피언 스타일, 그 다음에 마사이족 스타일, 그 다음 도토리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을 믹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양쪽 끝을 매서 이렇게 타이트해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 걸치면 됩니다.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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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끝에 매듭진 다음에 그냥 훌렁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볼레로가 돼요. 짠, 볼레로. 볼레로처럼 되면서 뒤에는 이렇게 늘어지고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장편 5편짜리 아프리카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됐는데 저것도 넣었어야 됐는데 하고요, 아쉬운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아쉬울 때 끝내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요, 아프리카에서 용변 보는 연습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